첫 번째 발표 주제인 폐자원화 에너지 생산 이용량 산정 및 시범 통계, 크게 보면 제도 개선안 방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표자들이 각각의 맡은 파트별로 연구가 된 내용들이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공주대학교 오세천이고요.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저희 이번에 제도 개선 포럼 자체 이름처럼 폐자원 에너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되겠고요. 거기에 네 분의 발제자가 계신 것처럼 네 개 각 주제들이 각각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각각 전공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주셨고요. 저는 그 부분에 첫 번째로 폐자원 에너지 생산 이용량 산정 및 시범 통계, 그리고 재활용 통계에 있어서 에너지 통계를, 그러니까 열적 재활용이죠. 열적 재활용을 물질 재활용과 통계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물질 재활용 쪽의 관리, 그다음에 에너지 열적 재활용 관리 이렇게 나가가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넘겨갈 수 있나요? 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본 포럼의 주 내용은 폐자원 에너지 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 시작을 된 내용이고요. 연구 기간은 작년 9월부터 올해 이제 11월 말에 종료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표되는 내용은 수치상에 있는 부분의 일부는 오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제도 개선에 어느 정도 나온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요 공동 연구진으로 이렇게 네 분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각각의 오늘 발표자들이랑 일치한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발표가 되고요. 자문위원으로 지금 서용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 6분이 참석을 해주시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패널 위원으로 모셨고요. 죄송하지만 최현섭 박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최현섭 박사님 참석을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먼저 개요를 보시면 발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발표가 4개의 발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요 내용 및 배경이 4개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발표가 4개로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폐자원 에너지 통계,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 궁극적으로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던 폐기물 에너지 전체 통계가 이제 재생에너지에서 상당히 폐기물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국가 통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통계 생산이 있다 하고 재활용 통계에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통계를 구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열적 재활용 때문에 물질 재활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벗어나서 물질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대로 상당히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물질 재활용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적 재활용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래서 두 개를 한번 통계를 분류해보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회수 시설의 지금 기준이 일부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자원 에너지 시설의 종류별 회수 기준이 제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는 주민 수용성 방안. 지금 상당히 대부분의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에 관한 부분, 폐촉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제도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시설인 경우에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구축해보자. 예를 들면 이제 고용연료 사용시설 같은 부분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러한 지원 방안들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쪽에서 폐기물 에너지가 상당 부분이 빠져나온 상황이 돼서 실적으로 폐자원 에너지 쪽을 사업을 하시는 주체들의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에너지 회수율을 제고할 수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냐 별도로 지금처럼 이제 REC 계조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됐고 오늘 각각에 대해서 발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계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담당했던 내용이고요. 본 생산 이용량 통계는 생산량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용량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회수되더라도 실제 회수돼서 사용되는 양이 얼마인 건지 그 중심으로 좀 가봤고요. 총 고용연료 제품 사용 시설부터 해서 하수 슬러지 시설까지 해서 총 8개, 세부적으로 가면 9개 시설이 될 거고요. 그 시설에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통계를 구축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고용연료 제품 사용 시설을 보면 총 현재 89개의 시설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가동된 2018년도에 80개, 2019년도에 83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 처리량을 여기다 넣은 것은 재활용 통계는 이제 톤, 질량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재활용 시설에 해당하는 에너지 회수 시설은 저희가 처리량까지 같이 통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페이지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요건 이제 처리량 기준이고요. 그리고 수입 바이오매스 포함한 거, 그다음에 수입 바이오매스 제외한 거.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통계에서는 수입 바이오매스를 포함해서 에너지량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저희는 국내이기 때문에 통계는 수입 바이오매스를 제외한 부분만 통계를 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쪽을 보면요. 앞에는 이제 처리량 쪽이고요. 에너지 쪽을 보면 수입 바이오매스 포함이 있고 수입 바이오매스 제외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아직 완전하게 데이터에 어떤 좀 잘못된 부분들, 그런 약간의 오차들은 지금 수정 작업이 확인 작업들이 있어서 확인해가지고 좀 데이터가 조금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될 때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다라는 것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발전량 부분하고 1차 에너지 통계는 기본적으로 기가칼로리 베이스가 아니고 에너지 통계인 TOE 기준으로 통일을 시켜서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통계하고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TOE 기준으로 많이 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실 때 기가칼로리와 TOE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배수가 10이기 때문에 그것만 낮춰서 보시면 된다. 발전량은 실제 발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참고적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패널 토의 시간대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발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보시면 지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통계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60개 시설에 대해서만 조사를 본 연구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회수율 인증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자료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통계에서 보면 전체 시설은 178개입니다. 그러면 60개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간 시설이 한 110개 정도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보면 에너지 회수율 검증 자료에서 보면 여기가 약 520만 정도 기가칼로리 정도 나오고요. 171개의 데이터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그중에서 6개, 60개 시설에 대한 요 시설들을 포함하면 이 60개 시설은 환경부 통계에서 약 700만 기가칼로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약 200만 기가칼로리가 나오는데요. 그 200만 기가칼로리가 총 900만 킬로칼로리 중에서 여기서 제외된 한 10개 정도, 118개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작으냐라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은 거의 대형 시설은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작은 시설들이 빠져 있다라고 보셔서 물론 지금 통계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오차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통계에서는 그렇다면 이 자료를 쓸 것이냐 이 자료를 쓸 것이냐 문제인데 저희 통계는 이 자료를 쓰지도 않고 이 자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회수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만큼 사용이 됐느냐라는 실질용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내부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된 에너지 중에서 그 보조 연료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에너지라든지 그거를 제외한 실제적인 생산량만 고려가 됐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계 자료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따 통계를 보지만 상당히 갭이 벌어진다. 현재 국가 통계에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년 자료는 참고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소각시설입니다. 이제 가장 사실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장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시설, 68개 시설에 108개 시설에 대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합사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사의 보고서가 나온 내용이 있어서 조합사의 51개 통계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빠져 있는 게 있죠.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통계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제한된 기간 내에 모든 시설로부터 데이터를 협조적으로 받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확보된 데이터 활용해서 했다라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2018년도, 2019년도 요 데이터를 사용했느냐? 요게 이제 생산량이고요. 요게 이제 사용량입니다. 그럼 요걸 사용했느냐? 요걸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앞에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잠깐적으로 보면 D는 안 넘어가나요? 있네요. 여기 보시면 내부에 사용된 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일반 그 민간 소각장을 보시면 이제 내부에 사용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은 이제 국가적으로 검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 내부에 사용되는 율을 일반 생활 폐기물하고 똑같이 고려해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다. 약간 여기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요 통계를 사용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각열 회수시설 되겠습니다. 소각열 회수시설은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량 통계에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총 44개 시설을 사용했고 처리량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 부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멘트 소속로 총 10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10개 시설에 조사를 했고 여기도 시멘트 소속로도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처리량 다 넣고 시멘트 시설에 대해서 사실 그 총 발열량을 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소속로에 들어가는 폐기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멘트 소속로는 석탄하고 같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발열량을 폐기물 분야가 차지해야 되느냐라는 것 산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올바로 시스템을 공단으로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18년도, 19년도에 들어간 처리량을 모두 솔팅을 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솔팅한 다음에 각각의 폐기물에 대해서 대표 발열량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멘트 소속로에 들어간 발열량을 그냥 일괄적으로 통일하게 한 건 아니고요. 폐목재면 폐목재, 플라스틱, 플라스틱, 뭐 이렇게 섬유 이렇게 별도의 발열량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시설 되겠습니다. 총 2018년도에 88개, 2019년도에 101개에 대한 시설을 했고요. 시설의 종류가 일단은 뭐 바이오가스 시설로 통일되어 있지만 음식물, 가축분유, 하수도제, 통합소와 이렇게 나눠서 일단 조사는 됐고요. 참고적으로 바이오가스 시설도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량, 들어간 투입량 약 2,300만 톤 정도. 이것은 통계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고 마찬가지로 2019년도 똑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이제 앞에는 처리량이고요. 뒤에 부분을 보시면 에너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 에너지 생산량을 보시면 전체 그 생산량 기준하고 이용량이 있는데요. 저희는 속에는 이용량으로 다 집계를 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실제 이용량이 있는 데이터는 이용량으로 다 갖다 보시면 되고 바이오가스 부분은 생산량 대비 실제 이용량이 약 80%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정제유하고 열분해 시설은 같이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내긴 했는데 각자 했고요. 정제유 31개 시설에 조사를 했고 열분해 시설은 지금 현재는 그 뭐 10개 이상이 가입이 돼 있다고 하지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는 열분해 시설은 6개만 운영이 됐기 때문에 6개 시설에 대해서만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처리량은 당연히 이것은 재활용 시설이니까 처리량은 당연히 카운트가 됐고요. 통계 집어넣고 여기 보면 판매량이 조금 많습니다. 판매량이 좀 많은 부분은 이것은 전년도에 재고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판매량이 좀 많다. 그래서 통계에는 저희가 생산량 기준으로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연료화 시설이 이것도 상당히 좀 통계 내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총 2018년도에 91개, 2019년에 72개 시설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는 공공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보시면 총 2018년도의 처리량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시설이기 때문에 처리량은 통계에 집어넣고요. 보면 2018년도에 약 400만, 2019년도에 약 420만 정도 처리가 됐는데 보시면 지금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은 공공하수 처리 시설 91개, 72개 시설에서 조사를 한 거고 나머지 위탁 처리 시설물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탁 처리 시설은 워낙 다양하고 소규모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협조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를 내는데 일단은 위탁 처리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뒤에 이제 통계 자료가 조금 신중하게 통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전수조사가 들어간다면 조금은 하수 슬러지 연료화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분 조사한다 보면 위탁 처리는 대부분이 다 그 복토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에너지로 넘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건조하면 탄환 쪽에 운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위탁 처리는 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는 여기서 연료화하고 그러니까 건조입니다. 여기는 연료가 건조고 탄화가 반탄화를 포함해서 반탄화 연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계는 연료화 쪽 탄화만 이렇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리량, 생산량 각각 냈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가 신재생에너지 통계가 있고 환경부 통계가 있고 저희 본 연구 결과의 통계가 있습니다. 연구 통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좀 데이터가 좀 흔들림이 있지만 크게 움직이는 게 아까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요게 신재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잡은 통계고요. 1차 에너지 TOE 기준으로 약 950만인가요? 990만. 환경부 통계가 920만. 그래서 얼추 환경부하고 신재생 에너지 통계가 맞습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이용량만 계산했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나온 부분이 통계도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형 소각로로부터 회수된 에너지량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900만 중에서 약 200만 정도만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포션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폐기물 소각 이 부분의 차이가 나고요. 아마 이렇게 환경부하고 신재생에너지 통계하고 비슷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근본적으로 보일러 용량 대비 그리고 운전 일수로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일러 용량이 10톤짜리 스팀 보일러다라고 하면 그것이 효율을 곱해서요. 1년 가용 효율을 곱하고 만약에 360 중에 300일 가동했다라고 하면 그냥 곱하기해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부 통계하고 유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산업부에서 한 통계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이제 과학원에서 하고 계시는 에너지 인증 그걸 통해서 한 실제 회수량을 통계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9년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슬러지에서 좀 차이가 나죠.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슬러지 좀 차이가 나서. 근데 총괄적으로 보면 2018년도를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통계가 환경부 통계는 지금 소각로, 생활폐기물 소각로 쪽만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통계하고 연구관리에서 통계가 되면 약 20% 정도가 갭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폐기물에서 실질 사용량, 그거 기준으로 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부는 좀 슬러지 같은 경우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저는 이제 조금만 더 가다듬고 한다면 국가 통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폐자원 에너지 통계를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통계하고 이 통계가 많이 흔들렸다면 그러면 국가 통계는 아직까지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통계의 연속성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보면 총괄량으로 따져보면 실질 에너지 회수로 갔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정도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봐서 실질 에너지 통계량으로 넘어갔을 때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다시 통계를 잡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기존의 국가 통계하고 연동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이 통계는요. 신재생 통계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 부분은 4, 4분기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자원 에너지에서 폐기물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상당 부분이 좀 제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 4분기만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발전량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발전량은 환경부 통계가 좀 과다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발전량 통계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발전량 통계도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도 실질 통계로 내도 국가 통계와 연동돼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재활용 통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통계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에너지 회수 통계는 별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통계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 영영이라고 처리된 건 재활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영영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 것은 실제로 다 재활용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산업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 모두 합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 재활용 시설에 들어간 열적 재활용 시설에 들어간 것이 약 3천만 톤 정도가 연에 들어가서 실제 저희 국가 총 폐기물 양 산업하고 생활 폐기물 모두 합쳤을 때 약 18.7%가 열적 재활용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환경부가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은 86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 폐기물 모두 국가 통계 전체를 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약 18.7% 정도가 2008년 했다. 2009년도 참고적으로 보시고 데이터가 조금 변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실 것은 여기 실질 재활용 통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질 재활용에서 여기서는 발표 자료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음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 열적으로 재활용된 양만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RF를 보시면 SRF 사용 시설에 약 200만 톤이 들어갔다고 친다면 이거로부터 SRF가 생산된 게 140만 톤. 그럼 140만 톤만 카운트를 하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된 것만 카운트를 하자라고 했을 때 실질 재활용량을 따져낸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물질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왜냐하면 86%까지 올라간 것 중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 이상 재활용률을 올린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지금 허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계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가감하게 에너지 쪽 먼저 한번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쪽의 실질 통계를 잡아본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계는 3.5%로 빠집니다.
뚝 떨어지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18.7%에서 18년도로 보면 3.5% 빠지니까 약 10%, 15%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간다면 국가 에너지 86%에서 15%를 뺀 약 70% 물질 재활용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까지 하면 실질 재활용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폐자원 쪽이니까 물질 재활용 쪽은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폐자원 쪽이라도 에너지 쪽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실질 재활용을 잡아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다면 에너지 쪽은 먼저라도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나머지 19년도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시간을 조금 쓰는 이유는 예, 지금 양해 말씀드린 게 마지막 발표자인 배정환 교수님께서 저희 대한상무회에서 이제 아시고 그쪽으로 가셔서 지금 이동 중에 계셔서 예, 혹시 도착을 하실 때 문제가 되니까 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폐자원의 제도 개선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를 재산해봤는데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물질 재활용하고 에너지 통계, 회수 통계를 분리해보자, 열적 재활을 분리해보자라는 측면인데, 자 이게 같이 연동이 됩니다. 뒤에서 발표하실 발표자분 세 개의 주제하고 다 연관돼서 그렇다면 폐자원 에너지 회수 촉진법을 아예 만들어서 이 안에 지금 각 법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쪽에 모아서 폐자원 에너지 회수 시설의 정의, 그리고 이따 발표하실 회수 기준, 그리고 생산량 통계, 이용량 통계, 그리고 재활용 통계, 그리고 주민 지원 방안, 그리고 기업 지원 방안, 이것을 통괄적으로 에너지 회수 촉진법에서 다 모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란 여기 보시고요. 폐자원 에너지 회수 촉진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폐자원 에너지 회수 촉진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 통계를 분리하겠느냐? 그럼 에너지 회수라도 먼저 통계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 여기 나오는 회수 기준, 주민 지원 방안, 여기 기업 지원 방안은 각각 흩어져서 각 개별법에서 가져야 될 부분이 됩니다.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간다면,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이 안으로 간다면 일단은 폐기물 밸브 시행 규칙 60조의 보고서 제출에 지금 현재는 양만 돼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이용량 실적을 보고하게끔 해줘야만 통계가 구축될 것이다. 라고 해서 안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SRF 영문 명칭입니다. 지금 여기 많이 논란도 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래서 지금 국내는 SRF가 솔리드 리퓨지 퓨얼이라 되어 있고 유럽은 SRF가 솔리드 리커버리드 퓨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리퓨지라는 용어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면 유럽의 SRF하고 우리나라의 SRF하고 리퓨지와 리커버리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EN 코드는 지금 현재 개정이 될 거고요. ISO로 파이널 드래프트가 나와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품질 등급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 ISO 기준으로 넘어갈 거고요. 파이널 드래프트니까 아마 그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메가주울당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킬로그램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킬로그램당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걸 메가주울이니까 좀 혼동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범위를 보시면 되고 이게 현재 국내의 품질 등급입니다. 품질 등급인데 최하위 등급이 유럽의 최하위 등급 이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만약에 이 부분이 최하위 등급이 유럽의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리퓨지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이 리커버리를 쓰는 게 시장에 혼란이 없겠다. 왜냐하면 IS 총회가 좀 있으면 열리는데요. 9월 달에 열리는데 IS 총회 갔을 때 유럽은 솔리드 리커버리드 퓨얼이라고 해서 용어를 하고 우리는 솔리드 리퓨지 퓨얼이라고 한다면 국제 기준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유럽의 기준의 등급이 안에 들어온다면 솔리드 이 차지에 리커버리도 이용을 해서 사회 아니면 국제적으로 혼란되어 있는 부분을 좀 불식을 시키자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인풋 물질을 보시면 유럽은 IS는 조금 이렇게 강화돼 있다는 것보다 상당히 자세하게 나뉘어 있죠. 하지만 여기 대표적인 카테고리를 보면 국내 저희가 자원환전략 촉진법에 있는 그 인풋 물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안으로서 첫 번째 통계하는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SRF의 영문명을 하자. 정확히 그 솔드 리커버리 퓨어를 하자라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들고 오늘 뭐 완전히 그 인쇄를 하기 전에 지금 예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고된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게 없죠. 강화가 돼서 이 부분만이 등급 기준에 들어가는 거로. 요 기준만이 등급 기준에 들어가서 요 기준의 등급은 SRF가 이제 아닌 SRF이 아니고 폐기물이 되는 그러한 안이 올라간 거로 돼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지금 자료에는 실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는 실지 못해서 그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제사에 못 실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쓴 점에서